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호의 문화형 토론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구려 평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왜 고구려 평양에 대해 중요한 거냐면 고려 서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구려 영토의 어떤 정의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평양과 고려 서경의 연관성, 이런 걸 살펴보기 위해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나오는 평양에 관한 기록을 쭉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고구원왕 때 평양 동왕송으로 거쳐를 옮겼다. 그런데 그게 지금의 서경이다. 평양 동왕송이 그럼 어디냐? 그런데 또 15년 평양으로, 장수왕 때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그럼 그 평양은 또 어디냐? 근데 삼국사기는 이렇다하게 평양성에 대해서 정의가 솔직히 내려져 있지는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원사였더라. 원사 동령로에 보면 요양 등 처행 중서성, 여기 동령로의 연역에 보면 고구려 평양성이 장안성이라고도 했고, 장수왕이 처음으로 평양에 머물렀고, 왕건에 이르러 평양이 서경이 됐고, 지원 즉 쿠빌라이 칸 8년에 서경을 거쳐서 동령부라고 했다. 그러니까 결국 고구려 평양이자 고려 서경은 요양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요양만 평양이라고 불렸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그것도 아닌 게, 이제 요양이 평양이라고 부른 거에 대해서 쭉 보면, 요양은 요동이며 이렇게 됐는데 발해 땅이며 그 땅에 남경 요양부를 건립하였다라는 게 요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사에 보면 동경요양부 라고 이제 동경요양부에 대해 설명해 놓은 걸 보면, 본래 조선의 땅으로 발해의 대시의 소유다. 남경을 거쳐서 동경으로 삼고 부는 요양이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요양은 요 나라 때 발해 땅이었는데 요 나라 때 남경요양부가 됐다가 동경요양부로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사에 보면 본래 발해의 요양고성이다. 요양부는. 그리고 건용 12년에 편찬된 흠정속 문헌동고에 보면 동령로는 본래 고려의 땅으로 지원 6년에 동령부를 설치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래 고구려 평양성으로 동령은 바로 요양이다. 근데 앞에서 원 쿠빌라이 칸 때 칸 8년에 그랬다 그랬는데 서경을 고쳐 동경 요양부로 하였다는 원사의 기록과 고려 서경은 요양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동왕성도 평양이고 이렇게 이랬던 걸 보면, 평양은 보통명사가 아닐까. 쉽게 말하면 고유명사라기보다는 보통명사로서 고구려가 천도한 수도의 명칭들을 부르던 보통명사처럼 사용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단체 신채호 선생님은 평양은 편화의 의미로 넓은 땅 혹은 큰 땅이라는 의미로 보통명사처럼 고구려가 수도를 천도할 때 평양이라고 부르고 간 것 같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장수왕이 천도해서 머무른 평양은 확실하게 요양입니다. 지금 여러분 살펴보시잖아요. 쭉 기록을요. 장수왕 때 평양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게 바로 서경입니다. 쿠빌라이 칸 때 그것을 동령부라고 했다. 그리고 그거에 뒷받침하는 기록들이 요양의 한의 유동이며 남경요양부다. 본래 발해 땅이다. 그리고 또 요사에 남경을 고쳐 동경으로 삼고 부는 요양이라고 했다. 금사에 발해 땅 요양고성, 그게 바로 요양부다. 그리고 청나라 때 편찬된 흠정송 문헌통고에 동경로는 본래 고려 땅으로 그게 바로 요양이다. 본래 고구려 평양성이었고 그게 바로 요양이다. 지금 노란 글씨로 노랗게 표시하는 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이 천도에서 머무른 평양은 확실히 요양이에요. 그리고 고려 서경은 요양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언제까지 고려 서경이 요양이었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섣부르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고구려 평양도 요양이었고 고려 서경도 요양이었다는 것은 확실한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가 중국 땅이라고 그러지만 거기에 있는 요양은 중국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토라는 겁니다. 압록강 역시 마찬가지죠.
삼국유사에 보면 고구려 불교가 시작되다라는 기사에 보면 고구려 불교를 이렇게 전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다가 해동 고승전에서 초문사는 지금의 흥국사, 흥국사, 이불란사는 지금의 흥북사라고 한 것도 역시 잘못이다. 요수는 일명 압록이죠. 압록으로 지금의 안민강이라고 한다. 요수 일명 압록 금운 안민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송경, 고려시대 개경으로 지금의 개성을 말합니다. 송경의 흥국사의 이름이 어찌 이곳에 있을 수 있겠는가? 즉 잘못됐다는 거예요. 압록강은 유화라는 겁니다. 삼국유사에 적혀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도에서 이 유화가 압록강이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압록강은 압록강이에요. 한자가 조금 다릅니다. 저건 삼수변이고 그건 실사변이죠. 그래서 유화가 압록강이고 그 유화의 바로 옆에 있는 유양이 고구려의 평양이자 고려의 서경이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구려 평양, 즉 고려 서경이 중요한 거예요. 왜? 거기까지가 고대 그리고 그 아주 뭐 중세 고려는 중세니까 중세 고려 시대까지도 분명히 우리 영토였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과연 고려의 그 거란하고 고려가 전쟁을 하면서 구주대첩을 했느냐 어쩌냐는 청천강이 맞냐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드라마 만들어서 이러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왜? 귀주대첩을 한 그 자리가 청천강이 맞다면 고려 성경이 유양일 수가 없죠. 물론 최근이 아니라 뭐 그동안 쭉 여러 가지 학설에 의하면 그 귀주대첩이 그 유화 유역에 쭉 있었다. 귀주도 그 유화 유역이다. 라는 주장들을 끊임없이 해왔고 그런 논문들이 계속 발표가 됐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건 철저하게 고증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란하고 전쟁을 했던 그 강은 청천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화라는 겁니다. 유화 내지는 유화 근처의 지류의 어떤 강, 뭐 예를 들면 호나라든가 태자라든가 여기 지금 지도에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그런 강이었지 않나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지간 분명한 거는 모든 기록을 볼 때 압록강, 지금의 압록강 말고 유화도 압록강이었고 그리고 평양, 장수왕 때의 평양, 특히 장수왕 때의 평양은 요양이고 그리고 고려 서경도 요양이었다는 거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세로 넘어와서 근세의 만주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근세의 만주는 사실 중요한 거죠. 만주의 영토권에 있어서는. 왜? 자, 그래 고대에는 그랬다고 치자. 그럼 근세에는 어땠는데? 뭐 몇백 년, 몇천 년 지난 거 지금 와서 얘기하면 뭐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근세의 만주를 살펴보는 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근세의 만주라면 우리가 이제 흔히 청나라 대고려국 만주국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청나라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이고 대고려국은 처음 들어보는 분이 많을 것이고 만주국도 그 글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그 간단하게 그러면 이 세 나라를 위해서 한족의 민족성과 만주 영토의 진실을 한번 밝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족은 헌안성을 중심으로 한족 발상지인 황하중류의 양기슭을 중원이라 일컫고 스스로 세상 중심인 중화라고 부르며 황하와 장강, 즉 양쯔강이죠. 양쯔강을 근거로 만만디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민족입니다. 지금 중국을 갖고 있는 그 민족이 바로 그래요. 만만디 그래서 뭐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뭐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게으른 거예요. 물도 뭐 그래서 뭐 중국이 뭐 물이 황하가 뭐 시뻘건 물이다 보니까 빨래하기가 힘들어서 뭐 검은 옷을 입고 뭐 어쩌 다 그게 아니에요. 다 게을러서 그런 거지. 그 시뻘건 물 갖다가 이렇게 받아놓으면 다 가라앉고 이러면 얼마든지 빨래할 수 있고 그런데 왜 그걸 안 하겠어요? 게을러서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국이 무슨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중국은 여러 민족의 수차의 지배를 받은 나라예요. 원나라, 청나라, 요나라 이게 다 중국 역사가 아니거든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여러 민족의 지배를 받다 보니 절대 남보다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왜? 남보다 먼저 나섰다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눈치를 슬슬 보다가 뭔가를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과욕을 부려서라도 무리할 정도로 챙기는 기회주의고
탐욕정신으로 가득 차고 허세에 능한 민족입니다. 그 허세에 능한 민족이 적은 역사서를 바로 춘추필법에 의한 거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중국 한족에게 그 불리한 역사는 싹 집어치우고 아니면 이렇게 불리한 부분을 왜곡해서 기록하는 게 그게 바로 춘추필법에 의한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기술 방법을 그렇게 해요, 중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나라는 물론 원나라, 청나라는 중국 역사가 아니죠. 원나라는 멸망할 때까지 몽골족과 한족의 결혼을 절대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한족이 몽골족한테 말 붙이다가 잘못하면 죽었어요. 그냥 죽였어요, 그냥. 청나라도 중기 정도까지, 청나라가 쇠퇴하기, 이제 후기 들어 쇠퇴하기 전까지는 한족과 만주족의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즉, 청나라가 만주족이거든요. 그 만주족은 한족을 3등 시민이라 그랬어요.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그 일본이 무슨 1등 시민, 2등, 3등 시민 하던 식으로 따진다면 3등 시민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노예 수준이에요, 한족은. 원나라 때는 뭐 더 했고요. 한족이 중한민국 건국의 기틀이 된 게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해혁명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태평천국의 난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그 태평천국의 난과 신해혁명의 슬로건이 바로 멸만흥한, 멸청흥한입니다. 즉,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의 나라를 건설하자.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한족의 나라를 건설하자는 게 그게 바로 그들의 슬로건이었던 거예요. 즉, 청나라가 자기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화민국의 건국은 결국 만주족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이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자기 역사가 아니죠.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로 말하자면 일제가 36년 동안 우리를 병탄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일제가 청나라고 병탄 당한 우리 한민족이 바로 한족의 중국인 거예요. 한족은 원래 동이 서육 남만 북적이라고 그래서 동서남북 모두 오랑캐가 들끓는다고 하던 민족이에요. 자기네 아까 말씀드린 중원 고기만 그게 진짜지 나머지는 다 오랑캐가 들끓는 민족이다. 이랬던 한족이 일본이 만주 정복을 위해서 우리 한민족의 유림을 앞세워서 대고려기라는 걸 만들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건국하려다 실패하자 그 모델을 이용해서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내세워서 만주국을 건국합니다. 그 청나라가 있던 그 만주 거기에다가 근세에는 이제 청나라가 있었으니까요. 물론 우리도 만주의 남부는 다 우리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간도인데 뒤에 나옵니다. 만주 전체를 청나라가 차지했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청나라도 있었다는 거죠. 청나라가 이제 망하고 중화민국이 생기니까 일본이 만주 잽싸게 가기 위해서 이 간도 만주의 대부분에 우리 한민족이 제일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약 80%가 살고 있었으니까요. 왜? 우리 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한민족을 내세워서 여기다가 이제 나라를 세우자. 그때 우리가 거기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나오지만 그 간도 협약에 의해서 국경은 압록강으로 두만강으로 그어진 뒤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 유림들을 내세워 자기네 우리 이제 병탄했으니까 유림들을 내세워서 여기다가 나라를 세우자. 그럼 좀 점령하기 쉽잖아요. 그게 바로 대고력이고 근데 실패했어요. 왜? 3.1운동 때문에 3.1운동에 의해서 일본이 우리 3.1운동을 보고 질린 거예요. 이거 한민족은 그걸 주체로다가 해서 만주에다 나라 세웠다가는 이거 우리 한반도군 뭐고 다 뺏기겠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주가 어쨌든 간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를 내서 건국한 게 바로 만주국입니다. 역사 대대로 우리 한민족과 만주족이 지배하며 자신들을 짓누르던 만주를 지배해보는 것이 소원이던 한족이 만주국 해체와 동시에 만주국 영토를 중국에 귀속시킨 게 바로 지금의 현상이에요. 왜? 만주국이 8월에 해체가 됐거든요. 즉 일제가 무조건 항복하던 그때 만주국이 해체된 거예요. 이제 만주국에 대해서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청나라로 귀속이 된 거예요. 중국으로.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청나라 땅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도 협약에 의해서 일본이 청나라와의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함으로써 근세의 만주는 청나라 땅이 되면서 그게 이제 그 중국으로 귀속된 거죠. 만주국이 됐다가. 근데 그게 다 무효라는 거를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나갈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